몰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부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수제 맥주. 네. 수제 맥주라는 게 네. 뭘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디까지죠? 하도 수제 맥주, 네. 수제 맥주 뭐 이런 거 말고. 이게 요즘에 약간 이름이 변형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직접 손으로 만들어야 이게 수제 맥주잖아요. 네. 그런데 편의점에서 우리가 4캔에 10,000원짜리 사는 이 수제 맥주는 사실 공장이나 기계로 만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퇴근길 필스너 캔, 노을 수제 에일 이런 그동안 우리가 먹던 그 외국 캔맥주나 네. 아니면 대기업이 만드는 캔맥주를 제외한 이렇게 작은 업체에서 만드는 소규모의 맥주를 다 그렇게 통칭을 해요. 그러니까 소규모 네. 저기 뭐 하이튼이 뭐 오빈이 이런 데가 아니라 작은 업체에서 만드는 맥주들을 그렇죠. 다 수제 맥주도 이렇게 통칭을 하는군요, 요즘.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 정설이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 외국에서 쓰는 이 크래프트 맥주라는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수공예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수제 맥주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불리고 있고 이렇게 용어가 굳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종류가 되게 많죠. 저는 와, 그 네, 맞아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보면 뭐 쫙 있어갖고 네. 이게 다 뭐냐 뭐 네. 이러면서 뭘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들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이렇게 종류별로 집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전성시대죠 거의. 맞아요. 저는 이제 맨날 똑같은 맥주 4캔에 10,000원짜리 먹다가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쯤 무슨 맛인지 먹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엄청 맛있다 이런 거 느껴본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특별한 맛이 있고 좀 색다른 맛이 있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 디자인과 문구가 이거 오늘 꼭 먹어야 되는 건가? 뭐 예를 들어서 퇴근길 필스너캔 있어요. 그럼 퇴근길 사러 가면 이거 오늘 먹으라는 소린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제목이 효과가 있는 고객도 그래요? 있군요. 네. 네, 뭐 그리고 제주 펠롱 에일킨, 제주 위트 에일킨. 그거 먹어봤어요, 저. 네,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아요. 맛있던데. 예. 가끔 혼자 무슨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마시거나 그렇죠. 혼자 폼 잡을 때 네. 적절한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네. 들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 한 가지 가져 나왔는데요. 작년 6월에 한 기관에서 MZ 세대가 혼술을 얼마나 하나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반 이상이 3개월 안에 혼술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건 코로나 때문 아닌가요 혹시? 그것도 있죠. 네. 네. 더 유의미한 건 그럼 네. 너네 맥주를 어디서 마시니? 그랬더니 2위가 호프집이었어요. 근데 1위가 집이요. 집이었습니다. 네. 그게 85.4%였어요. 집에서 대부분 맥주를 마신다고 하네요. 아, 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조사 시기를 보면. 그렇죠. 작년 6월에 좀 그때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됐으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소주 같은 경우 같은 조사에서 소주는 밖에서 먹는다고 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집에서 소주 먹는 거는 좀 네. 그렇죠. 사연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네, 아니 뭐 예, 그렇죠. 사연이나 아니면 요즘에 배달 음식 말이니까 회 같은 거 시켰을 때, 회 시켰을 때 네. 예, 소주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작년에 수제 맥주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네. 통계도 있는데요. GS25 편의점에서 445%, CU와 그리고 세븐일레븐에서 500% 가까이 팔렸고요. 이 정도 보면 아주 엄청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련 산업이 엄청나게 네. 커졌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예요. 네. 그 최근에 국내 수제 맥주 1호인 제주 맥주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이요? 네, 물론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이긴 한데요. 네. 이게 앞으로 오는 5월에 상장을 할 예정이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 뭐 이런 걸 출시한 회사입니다. 점유율도 30%로 제일 높아요. 뭐 어느 점유율이요? 수제 맥주 그렇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매출이 320억 원이고요. 이거 2019년이랑 비교해 보면 2배 넘게 성장한 숫자입니다. 뭐 물론 이것만 보면 뭐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수제 맥주 시장에서는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게 500ml 캔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전체 출고량을. 그랬더니 2천만 캔인데 2천만 캔이면 2명 중에 1명은 한 번쯤은 먹어봤을 수도 있다는. 제가 먹어봤으니까 네. 예, 뭐 많은 분들이 먹어보셨으리라고 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기가 주류업계, 그러니까 수제 맥주계의 쿠팡이라고 불리는데요. 아, 이 회사가요? 네, 이 영업 손실이 좀 있어요. 네.
수제 맥주계의 쿠팡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슨 쿠팡맨처럼 배달해주는 사람이 네. 있어서가 아니라 쿠팡처럼 적자가 커서 맞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거군요. 네. 근데 2017년 50억 원, 2018년 63억 원, 그리고 19년에 90억 원으로 계속 이제 쌓이긴 계속 되게 하고 공격적으로 있어요. 경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뭐 시설 같은 거 늘려가고 있죠. 이번에 상장을 하는 이유도 네. 자기네들 이런 시설 최첨단으로 바꾸고 싶다, 늘리고 싶다 이런 이유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데 단기 손실 그리고 영업 손실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상장을 하면 이런 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은 어떤가요? 외국의 음. 맥주 회사들이 네. 상장돼 있는 경우는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의 수제 맥주 네. 회사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외국은 훨씬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야 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수제 맥주는 만들 때 가격이 그 처음에 들어가는 가격이 비싸요. 근데 그 동안은 저희가 종가세였거든요. 2019년까지는 종가세였고 그 전에 종량세였어요. 자, 종가세와 종량세가 뭐죠? 네, 술에 매기는 세금의 네. 이제 종류인데요. 네. 종가세는 이 처음 기본이 되는 가격에 재료에 들어가는 가격 네. 여기에 매기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하고요. 네. 종량세는 그 술의 양에 매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더. 그러면 수제 맥주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종가세로 하면 비싼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종량세로 하면 세금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세금이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서 편의점에 공급도 되고 4캔에 10,000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해외 맥주나 뭐 국내 대기업 맥주 4캔에 10,000원이 됐잖아요. 근데 수제 맥주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았는데 맞게 되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1년밖에 안 됐고 사업 초기지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네. 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 업체들이 최근에 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배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네. 그게 가능한가요? 술 배달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이게 술이 최근에 사람들이 나가서 먹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배달로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배달이 되는 술의 종류는 이제 한정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맥주 종류는 사실 거의 어렵고요. 전통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막걸리 아니면 증류 소주 있죠. 이런 거는 지금 사실 그냥 마트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배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구독까지 요즘에 한다고 하는데요. 구독이요? 네. 술을 구독하나요? 네. 술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3병 정도 배달이 와요. 물론 종류도 항상 다양하게 다른 걸로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게 오고요. 제가 그 지인이 한번 이번에 그 술 구독을 한 걸 봤더니 전통주로 만든 와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배송이 돼요. 그래서 뭐 특이한 맛의 와인 아니면 특이한 맛의 막걸리 이런 걸 한 번에 묶어서 먹을 수 있게 보내주는 걸 구독이라고 합니다. 그 청소년 음주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규제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성인 인증도 확실하게 거쳐야 되고요. 받을 때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철저한 그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 시장이 커진다면 그때는 이런 문제도 좀 벌어지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살 수 있는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네,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 유통되는 그런 수제 맥주들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네.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무슨 곰표 맥주도 있었고, 네. 그 유동 골뱅이 맥주, 주시 후레쉬 맥주. 주시 후레쉬 맥주는 민트 향이 나는 건가 보죠? 주시 후레쉬 맛이 납니다. 그 껌 주시 후레쉬 네. 어렸을 때 말표 흑맥주라는 게 있다고 또 네. 후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통칭해서 이제 컬레버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맥주에 이런 브랜드가 붙을 거란 건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건 곰표 맥주예요. 곰표 맥주요. 근데 곰표는 밀가루라고 밀가루죠. 다들 생각을 예. 하는데 이게 갑자기 맥주에 붙어버리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이러면서 소비자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편의점 5곳을 돌아가지고 곰표 맥주를 사고 뭐 이러셨대요.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 뒤에 말씀하셨던 뭐 주시 후레쉬 맥주, 그다음에 말표 맥주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이제 이거 사실 구두약 상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구두약과 맥주 그리고 이게 여기서 뭐 핸드크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매직
네, 유성 매직을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좀 크게 만든 음료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이 음료수는 먹어도 되지만 나중에 유성 매직을 진짜로 먹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아, 네. 우려는 할 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잘 팔리나요, 실제로? 잘 팔려서 문제입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예. MZ 세대. 근데 MZ 세대가 범위가 넓어서 사실 저도 들어가는데, 네. 네, 저도 한 번쯤 네? 먹어. 네. 네. 아, 네. 아, 이거- 저도 네. MZ 아, 세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네. MZ 세대들이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이제 먹어보다가 특이한 거 나오면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인스타그램에 네. 네, 한 번쯤 이거 올릴 수 있는 아주 아, 재미있는 네, 그렇죠. 소재가 되는 SNS가 거예요. SNS가 네. 소비에 큰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레트로라는 이런 유행도 있고요. 네. 직접 이렇게 뭘 사다가 네. 그렇게 집에서 칵테일 만들듯이 만들어서 네. 먹는 맥주도 있다. 뭐 요즘에는 그런 기사도 네. 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요즘에 한번 다시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건 통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냥 맥주를 마시기보다 이제 술을 제조해서 먹는 것까지 사람들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냥 먹기보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GS 편의점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성장을 했는지 많이 매출이 따져봤는데요. 칵테일 술이 재작년에 비해서 152% 늘어났고요. 근데 맥주나 와인은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성장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맥주가 13% 그리고 와인이 한 30%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칵테일 술이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크죠. 그럼 어떤 칵테일 술이 좀 많이 팔리냐? 이렇게 봤더니 디사론노라는 술 아시나요? 네? 디사론노. 이게 또 MZ세대 사이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바텐더들 사이에서 최고의 칵테일 필수품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칵테일에도 이렇게 베이스로 깔리는 술인 거죠. 그걸 이제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아, 칵테일을 만들 때 네. 그러니까 많은 칵테일들의 원료 베이스로 네. 쓰이는 술이었는데 그 술은 그냥 따로 마시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칵테일 만들 때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네. 많이 팔린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매출도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대부에 나오는 가파더라는 칵테일이 있는데 만들기 되게 쉽거든요. 이 디사론누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 먹는 거를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거나 저도 검색 한번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클럽 못 가잖아요. 클럽 가서 예전에 먹었던 예거밤 같은 거 편의점에서 예거마이스터 팔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에너지 음료 네, 이런 걸 섞어가지고 예거밤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술을 만들어 먹는 이런 시장이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맥주 업체들이나 무슨 술 만드는 업체들도 대책을 내놓고 뭐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수제 맥주 말고 컬래버 맥주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이제 뭐 주류 시장에서도 그 비싼 와인을 판다거나 특이한 칵테일 술을 판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 한번 가봤더니 정말 거기는 와인부터 위스키, 뭐 보드카 없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 편의점에서도 쉽게 술을 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혼술도 많이 늘었고요. 이제는 술에 대해서 구독 서비스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맥주 시장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행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